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 한 달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쓰세요? 제가 그냥 용돈으로 쓰는 거는 한 500? 아. 500에서 6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용돈으로? 네. 용돈으로 쓰는 거나 500,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겠습니다.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만났을 때는 한 월 수입이 한 3천만 원 정도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월 1억이 돼가지고 네. 영광스럽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오시게 됐고요.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돈 버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1억 버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사나 평소에 전 그게 궁금해가지고 대표님이랑 약간 스몰 토크도 하고 놀러 온다는 기분으로 네. 예, 인터뷰에 이렇게 왔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제조사랑 마케팅 컨설팅하고 뭐 기업 컨설팅, 뭐 유튜브 회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김서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한 인터뷰를 7개월 만에 찍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인터뷰 찍은 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 나온 거였는데. 여러 가지 일도 많이 벌려졌고, 네.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돼서. 예. 그때 이후로 되게 뭐 베트남도 놀러 갔다 오시고 네. 뭐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네. 자주 놀러 가셨는데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때 아마, 그때 촬영할 때는 아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시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요즘에 생각이 드는데,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16시간, 막 14시간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것도 주말도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하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얼라인웍스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뭐 1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목표를 잡아서 이제 뭐 놀러 가보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뒤풀이도 가고, 밥도 먹고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7개월 동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도 약간 더 올랐고, 돈을 버는 속도도 약간 더 빨라졌고, 지금은,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미팅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일, 월, 수는 제가 쉬기도 하고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1대1 커넥팅 하다가 이제 그룹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끔 그룹에 일정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은 되게 많아졌는데 약간 더 여유로웠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저 생각하는 시간도 좀 많아지고, 뭐 제가 뭐 거의 강의도 못 보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지금은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강의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대표님한테 돈 버는 방법 뭐 100만 원, 네. 1000만 원 어떻게 버느냐 네. 이런 거를 여쭤보기보다는 네. 그냥 대표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이런 사업가들은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대표님 그럼 평소에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취미가 없었어요. 책 보는 게 취미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운동 같은 걸 좀 하거든요.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하고 정신적 자유만 추구하다 보니까 신체적 자유가 거의 결여돼서 이제 뻣뻣한 사람입니다. 운동도 거의 안 하고 뭐 한다고만 말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강제적으로 월요일에 필라테스도 하고요. 명상도 어제 밤에 하고 왔거든요. 요가랑 명상 같이 싱잉볼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뭐 자전거도 타거든요. 요즘에 빌리는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하고 그런 취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강의도 보고 책 보는 거는 원래 취미였고. 네. 그럼 좀 운동을 요즘에 좀 많이 하시네요. 네. 신체적인 게 너무 부족해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에너지도 이렇게 많이 레벨이 낮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느끼지조차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좀 느껴가지고 운동하고 이제 명상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좋아하시고 요즘에는 좋아하는 음악이나 어떤 영감받는 그런 아티스트가 있으세요? 저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음악은 요즘에 거의 안 듣고요. 그냥 약간 명상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많이 들어요. 그런 거 많이 듣고 좋아하는 음악이 있긴 있어요.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90년대, 00년도 가요 이런 거, 네,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응답하라 세대 이런 거. 저는 약간 그런 영감을 주는 예를 들어 뭐 BTS라던가 뭐 이런 대답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원래 어릴 때 들었던 음악, 끝까지 트로트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안 들려오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그때 아마 음악 감성이 그때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대표님이 이제 성함이 네. 예전에는 김규남 대표님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김서환으로 개명을 했잖아요. 약간 반강제적 개명이었어요. 제가 직원을 되게 신뢰하는 직원이 있는데 꼭 이름을 바꿔야지 돈을 번다. 당신 저는 한 3번 거절하다가 그냥 얘 소원이니까 그냥 들어주자 해가지고 이름 바꿔봤는데 훨씬 더 저는 좋더라고요. 뭔가 세련돼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름 바꿔. 근데 대표님 원래 좀 돈을 잘 버셨잖아요 그때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었는데 이름을 한번 그래도 맡겨봤어요. 이름이 은근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바꿨어요. 그 예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본명은 김규남이고 네. 그것도 원래 다 바꿔야지 진짜 바꾸는 거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네. 네. 근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안 하지 않을까? 은행이랑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되니까 제가 그런 거 엄청 귀찮냐고 계좌이체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스트레스 받아하는 부분이 그런 게 뭐 결제하고 뭐 이런 것도 제일 못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그 예명으로만 쓰고 있어요. 이름은 근데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련된. 세련된. 그러면 대표님 이제 좀 요즘에 많이 놀러 다니신다고 했는데 네. 다음에 어디로 놀러 가세요? 계획 다음은 제가 다음 주인가 아직 정확하게 했는데 제주도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내년 1월에는 직원들하고 네. 아직 해외 쪽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1월에서 2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고 온라인웍스에서도 1월 달쯤 1월인가 1월쯤에 그 일본 저기 OBL 거기 쪽에 갈 예정이에요. 나중엔 또 태국도 가려고 하고 그 커넥팅 대표님 중에 그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가지고 그런데 찾아가려고 OBL 있는 일본하고 정현석 대표님 있는 네네. 일본에 이제 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마르코가 오사카에 있어가지고 네. 오사카에 같이 놀러 가면 네. 그럼 일본도 가시고 태국도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옛날에는 일을 많이 하셨고 거의 일어나자마자 일하고 네. 자기 전까지 일하고 네. 그럼 요즘에는 최대 한 3일 정도 쉬시는데 네. 일 안 할 때는 그러면 좀 뭐 어떻게 일 안 할 때 거의 운동 아니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책이나 뭐 그런 것들 운동 아니면 책 읽고 이런 것들 제가 약간 아직까지도 완전한 쉼을 뭐 하루에서 이틀은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쉬는 건지 일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네, 그냥 본능적으로 계속 뭔가의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뭔가를 실행하고 그러니까 쉬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또 급하게 막 뭔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쉼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쉬면서 영감이 나와서 쉼이 필요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직까지 제가 뭐 완전한 쉼을 막 경험해 보는 거를 뭐 하루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 밤 11시 되면 아직까지 저는 약간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좀 강박이 아직. 네, 아직까지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쉬는 거를 좀 세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아예 쉬어봤거든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예 쉬고 뭐 이렇게 놀러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쉬어봤는데 밤 11시가 되니까 뭔가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뭐 강의를 책을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는 다다르지 못한 것 같고 그건 어떤 무의식에 네. 박혀져 있는 뭔가 있는 건가요? 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게 예전부터 내가 이제 직장 다니거나 이럴 때 20대 때 이게 아직까지 박혀 있는 뭔가 있는데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스케줄이 계속 채워지고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제적으로 끊고 있는 건데 이 효과가 은근히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쉬다가 그때 영감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때 이제 사업에 잊어버렸던 것도 같이 생각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쉬실 때는 좀 돈을 쓰세요? 돈을 많이 버시는데 네. 어디다가 쓰세요?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돈을 뭐 어디다가 뭐 쓴다기보다는 긁을 때 그냥 생각은 안 하고 긁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옷을 산다든지
어떤 지출을 할 때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어요. 아,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엄청난 걸 뭐 사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똑같이 하는데 아예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긁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대표님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제가 그냥 용돈으로 쓰는 거는 한 500? 아, 500에서 6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용돈으로. 네. 용돈으로 쓰는 거나 500,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상 근데 교육하고 뭐 교육 듣고 뭐 재투자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사업비로는. 사업 인건비 뭐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뭐 제가 하는 거는 뭐 그런 그 정도. 네, 대표님 네. 먹을 거 쓰고 뭐 입는 거 쓰고 뭐 또 사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아. 5, 6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밥은 뭐 어떻게 드세요? 밥을 거의 사 먹거든요. 네. 사 먹는데 비싼 데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 한 끼에 한 10만 원 정도. 한 끼 10만 원짜리. 같이 먹긴 하는데 같이 두세 명 같이 먹긴 하는데 그 정도도 계속 쓰는 것 같고 뭐 크게 뭐 엄청난 거 비싼 거 사 먹진 않는데 그건 있다. 그 그룹 컨설팅 끝나면 제가 이제 그 대접을 해주는 호텔에서 그때 그래서 할주일에 한 그 사람들 먹이는데 한 30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쓰는 것보다 그 컨설팅 대표님 호텔에서 식사하는데 너무 엄청 비싸더라고요. 호텔 그 뷔페가. 그래가지고 그거 새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신규 분들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양평에다가 이걸 이제 그 별장 같은 걸 하나 좀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기 구워 먹는 거라서 1박 2일 갈까? 근데 또 하고. 그러면 대표님 차는 지금 뭐 타세요? 마세라티 사고 있거든요. 네. 마세라티를 얼마 안 됐어요. 뽑은 지는. 그거를 좀 왜 사셨어요, 마세라티는? 이것도 이제 약간 무의식적인 게 뚫려가지고 제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버는 부분에도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지 않고 신발도 사지 않고 뭐 이런 게 뭐가 의미 있어 하면서 무소유를 주장했었는데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이제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실체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은근히 그것들을 무시당했던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무의식을 이렇게 뚫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부러운데 내가 그걸 안 한다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를 깨달으면서 좀 눈물이 흘렀거든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그때 5천만 원 넘게 벌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래서 근데 2천만 원 버는 애들도 외제차를 끌고 다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안 뽑고 있을까? 그 필요가 없다는 왜 합리화를 하고 있을까? 그럼 한번 뽑아볼까 했어요. 제가 뽑아봤는데 그냥 바로 다음날 전화해서 포르쉐 뽑을래? 마세라티 뽑을래?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거 추천받아서 마세라티를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한번 실험해봤어요. 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귀스가 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 2번. 그때 내가 마음이 아픈가 이것도 했는데 별로 마음이 안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걸 가졌다고 해가지고 뭔가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고 소유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려고 사는 거죠. 근데 괜히 뭔가 옳다는 거를 주장하는 거에서 제가 이제 뭔가를 마세라티 뽑으면서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다 이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제 차 자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이쁘게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뭐 저도 뽑고 다니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대 사회에서는 유리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좀 이용할 필요는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게 됐죠, 저도. 사도 된다. 그리고 충분히 이용해도 된다. 이런 그 무의식이라는 게 뚫렸죠. 대표님 집은 어디 사세요? 저도 지금 은평에 셀립이라는 데서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넥팅 하시는 분들 한 10명 정도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다 끌고 왔어요. 다 끌고 와서 여기 공유 공간도 있고 제가 사는 데는 이제 방이 4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원래 같이 사무실에서 유튜브도 하다가 지금 공유 공간 위주로 좀 활용하고 있고요. 대표님 집은 작아요? 아니요, 월세예요. 저 월세. 여기 월세가 되게 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럼 자가를 안 하시는 이유는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무의식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양평 쪽에 그걸 사면서도 이걸 왜 사야 되지? 이러면서 부동산을 그냥 보니까 아버지가 부동산을 되게 많이 알려드셨거든요.
주식하고 부동산 제가 되게 못하고, 제가 그만큼 모든 게 현찰이 있어야 된다는, 난 그 정도 사람 아니라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도 좀 관심을 가져서 지금 뭐 알아보고 있어요. 막 몇 천만 원 가지고도 몇 억짜리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한 10억, 20억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정도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서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도 있고, 빚이 2억이어서 그걸 이제 갚아나가면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 좀 이제는 좀 그렇게 집이나 이런 걸 좀 사실 네, 저도 사가지고 갭 투자도 좀 하고, 그 사옥도 사고 그러려고요. 이번에 월세로 사옥 통임대 들어가는데, 다음 년에는 이제 그 법인으로 해서 이제 매매로 가려고 1년만 딱 해놓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법인으로 이제 아예 통건물 하나 사버리려고. 그래서 부동산에도 이제 점점 무시 좀 깨지고 있는 상태예요.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저 39이에요. 그러면은 여자친구는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좀 오래됐나요 만난 지?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3, 4개월 정도 됐어요. 원래 연애를 좀 이렇게 자주 하셨나요, 대표님? 아니요, 저 연애 잘 몰라고. 이것도 이제 무의식 깨지면서 이제 이런 무의식이 있었는데, 20살 때, 여자친구한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때 제가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겼던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걔한테 이제, 좋아한다는 걸 말하는데, 이제 대학교 친구들 있잖아, 남자애들. 한 4명이서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알리니까 이제 막 작전을 짜준 거죠. 운동장에서 뭔가를 했어요. 운동장에 뭔가를 했는데, 굉장히 장난스럽게 거절을 당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나봐요, 어린 마음에. 근데 그걸 덮어두고 살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여자한테 고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걸 깨닫거든요. 그 깨달은 지 한 2주, 3주 만에 제가 그냥 고백했어요. 내가 좋아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진짜 나오더라고요. 고백해서 이렇게 사귀게 됐죠. 그럼 이번에 첫 고백하고 첫 성공이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는 그런, 그래서 애매하게 그러다가 이제, 그럴래? 그러고 그렇게 사귀었거든요. 여자가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그럴래? 그렇게 사귀었었는데, 지금은, 그 무의식이 뚫리면서 바로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그럼 평소에는 일할 때 말고요. 쉴 때는 무슨 생각하세요? 쉴 때? 네.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쉴 때는 계속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뭐라 해야 되냐면 이제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집이 나와. 여긴 내 집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남동에 들어갔는데 이게 더 힐이라는 데가 나와. 여기 내 집이네.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요즘에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내 집인 것 같은 느낌까지 가는 거야. 착각에 끝까지 가는 거죠. 이제. 어제도 놀 때 좀 놀고 있었는데 상상을 하는데 이번에 4억이 계약했잖아요. 4층까지 가는데 이제 4D 상상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4D 상상이라고 하는 건데 뭐랬냐면 우선은 상수동에 있는데 상수동에 20대 30대 애들이 지나가요. 근데 1층에 어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운동도 하고 있는데 그게 관심이 가득히 들어가. 그러다가 거기에 등록을 해. 그러다 2층에 가가지고 북클럽에 등록을 해. 그러다가 북클럽 하다가 갑자기 콘서트에 등록하는 거죠. 4층까지 가는 거야. 4층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돈을 벌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유를 잃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되게 행복하게 사는 거야. 거기서 놀고. 그런 상상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거의 실제인가 상상인가도 보고 못하는 정도까지 명상도 하고 뭐 그냥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상상. 근데 막 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완벽하게 생생하게 상상하니까 그런 거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 되게 멋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좀 팁 좀 어떻게 보면 시각화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저도 이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생생하게 상상하지 하는데 이 시기가 있어요. 대표님도 이게 의식 공부를 많이 하니까 시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계속 의식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디테일하게 상상하는 어떤 지점이 들어와요. 그게 운명적 까르마인데, 그러니까 시기적 까르마인데 시기가 있다. 방향은 같다. 언젠간 그렇게 된다.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인지하고 있고 약간 존버를 하면 되네요. 네.
인지하고 존버만 하면 돼요. 그 신념을 가지고 존버하면 똑같은 게 어느 순간에 따다닥 틀리는 순간이 오는데 제가 이걸 4D 상상 시각화를 들었던 게 한 5개월 전이고 이게 진짜로 돌아갔을 때는 얼마 안 됐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상상하면 좋지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만 해줬어요. 이렇게 상상한다더라. 근데 내가 진짜 상상한 거는 어느 시기에 딱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상상하는지는 알잖아요. 내가 그 지금 말했잖아요. 지금 들었으면 그게 몇 달 뒤에 똑같이 대표님이 상상하게 할 수 있다. 그 강렬하게 확신이 왔을 때 그게 되게 많이 되거든요. 네네. 강렬하게 내가 이것을 할 거라는 확신이 왔을 때는 4D 상상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조금 흐릿한 것을 이번에 그래서 내가 4D 상상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을 간다고 하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 의견이 많았어요.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엔 뭐 어디에 무슨 사무실을 쓰겠다니, 뭐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싶다니,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정체성하고 이렇게 다 입에 되지 않을까. 그냥 안 해야겠다. 나는. 너무 사람들이 귀찮게 한다. 안 해야겠다. 딱 치우고 있다가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내가 그냥 안 하는 거는 내가 두려움의 감정에 쌓여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도 아니고 이제 두려움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잠깐 내려보니까 갑자기 강한 확신이 들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의견일 뿐인데 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계약을 걸었고 그 계약을 거는 동시에 1, 2, 3, 4층의 모든 게 명확하게 상상이 됐고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게 상상이 돼서 이제는 어떤 의견도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4D 상상이 생생하게 되게 됐고 여기서 내 신념과 브랜드 정체성에 위배되는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고 여기에 상상으로 다 치워버렸으니까 이건 실체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 아마 4D 상상까지도 들어가서 대표님 원하는 어떤 그 형체가 현실인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진짜 현실인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미래를 사는 거예요. 현재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각화 많이 하고 명상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평소에 막 강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일상적으로 눈 감으면 그냥 123원, 6244원, 7244원 뭐 이런 게 외워요 제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 돈입니다. 연간 순수익 뭐 이렇게 외우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23원, 6244원, 7244원 이렇게 외워요 제가. 그리고 월 2억 이렇게 해서 외워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단계 전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1억이니까 2억까지 올렸는데 그게 2억이 완벽한 확신이 올 때까지. 근데 이미 확신이 와가지고 2억 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아직 2억이 도달은 안 되는데 거의 근접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활동들을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것도 끌어당긴 것 같아요. 2억으로. 갑자기 연락을 제가 했고 제가 7개월 전에 찍었는지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2억의 뭔가 메시지가 왔을 때 유튜브를 찍으면 좀 간단해지겠다는 그게 또 들어왔었고 거기에 이제 행동이 실행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플랫폼에 가면 되냐? 그래서 클래스유 같은 데도 들어간 거고 제가. 클래스유에서도 거의 1억 정도 매출 나왔거든요. 이번에. 거기 이제 5대 5니까 5천이 들어갔겠죠. 거기 기본 순수익이 뭐 거의 한 1억 정도 되니까 거기 또 근접하게 또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지속적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일시적으로 2억을 달성하는 건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달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구조를 계속 만들면서 이번에 사업 구조하고 클럽 구조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억을 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벌지도 않는 놈이 2억이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월 2억은 그 중간 단계라고 하셨고 123억의 뜻은 뭐예요? 월간 순수익이 10억이에요. 그게 제 최종 목표인 것 같아요. 최종 목적. 목표. 목표. 그 이상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10배 정도 세팅해 놓은 거죠. 그래서 123억, 6,243원, 7,243원 계속 외우고 있죠. 그러면 이제 10억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돈 무의식이 뚫리면서 또 들어올 거예요. 지금 1억 번 아이디어밖에 없겠지만 이걸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의 선택이겠지만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럼 그 뒤에 플랜도 있어요?
그 뒤에 플랜 아직은 없어요. 이제 2억, 3억 가다 보면 이제 또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목표만 세팅하는 것만 아니라 저는 원래 이 목표를 세팅을 안 했던 사람인데 네. 그 목적을 저는 원래 되게 강조를 했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목표라는 수치가 결여되다 보니까 이게 좀 힘을 받게 돼 두 개를 같이 합친 거고 제 목적은 100명의 나를 목숨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들하고 계속해서 제가 도움을 손해를 본 점점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고 그게 까르마 감정에서 제가 계속 도와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저는 쌓고 있다고 봐 연금 저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언젠간 어차피 되돌려 받기 때문에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4년 동안 이 행동을 하면서 믿을 수 없었어요 저도. 근데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믿게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어떤 거에 손해보는 거, 어떤 거에 뭐 피해를 받는 거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어차피 얘는 이 사람들이 까르마를 한 거고 나는 베풀었기 때문에 어차피 되돌려받고 여기서는 다시 업보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법칙이라는 거 완전히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해를 가하거나 뭔가를 이득을 위해서 뭔가 수를 부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되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너무나도 자연법칙처럼 정확하게 들어봐주는 게 난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200억의 매출을 뭐 하고 200억의 자산에서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봤어요. 뭐 100억이든 뭐 50억이든 한 방에 날아가요 이게. 근데 그게 다 받을 걸 받은 거거든요. 까르마. 예, 네, 받을 걸 받은 건데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 깨닫지 못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오한 얘기를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대표님은 좀 샤라웃 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나요? 외국에 한 명 있고 네. 한국에도 한 명 있고 네. 외국에는 이제 제가 가장 롤모델 삼는 게 그 토니 로벤슨이고 사람들을 이제 바꿔내는 NLP적으로 바꾸는 토니 로벤슨이고 네. 한국에는 이제 전우백 대표라고 있어요. 전우백 대표하고 네. 저번에 유튜브도 저 출연했었는데 그분을 제가 원래는 그렇게 친하지가 않았었는데 의식적인 게 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통했어요. 뇌가 통하는 걸 느꼈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형 동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서로 바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엄청 먹게 뭐 밥 먹고 막 이렇게는 자주는 못 하는데 보면은 그냥 좋아요. 그런 것까지 간 거예요. 원래는 뭐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봤지만 그게 운명적으로 이제 까르마로 운명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통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호불호도 되게 강한 사람이고 그런데도 호불호까지도 다 깨는 이상한 경험을 했던 게 전우백 대표예요. 원래는 그런 스타일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초월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무의식이 깨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초월해서 모든 게 상호 우호성으로 발현되는 거를 그분한테 배운 거죠. 상호 우호성이라는 걸 배웠고 그 상호 우호성은 호불호도 없고 그냥 그것이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게 만나면 호불호가 사라지고 뇌가 통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상호 우호성을 발휘해서 서로 돕고 돕는 관계가 됩니다. 상호 우호성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상호 우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투사에 의해서 투사라는 것도 다시 설명하면 예전에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가 어떤 엄격하거나 약간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근데 너무 어린 애는 싫어했던 거야. 근데 이거 싫어하는지도 저도 모른 채 이렇게 자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랑 비슷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을 투사해서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겠는데 정이 안 가거나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랑 동일시 여기는 거네요. 동일시 여기는 그게 이제 그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다 가지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안 받거나 그냥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저는 하루에 10명도 만나는데 여기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서로 있죠. 커넥팅 안에도. 근데 그거를 이제 초월하는 게 상호 우호성인데 의식에 대해서 내가 투사했다는 걸 내려놓고 다시 그 사람을 보면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면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무의식이 뚫렸다는 건데 그 아버지랑 뭐 끝을 보면은 더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은 상호 우호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내가 싫어했던 이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고 동질감을 느끼고 그러면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나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적들은 다 그렇게 막히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상호 오호성이 딱 끊겨버리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다고 치면 그 안경이 벗겨지면서 자기의 실제 의도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상호 오호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원래 OBL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가 뭐 사입이다, 뭐 기적은 없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원래가 기적은 원래 일어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그 투사나 이런 것도 가리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회를 주려고 나한테 다가온 건데 나는 이게 아니라고 막 하면서 벽을 치는 거니까 기적이 올 수가 없는 거지, 일반인들은. 근데 이게 벽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가도 기적이고 여기 가도 기회를 주고 여기 가도 뭔가 뚫리고 나도 모르게 연결돼가지고 갑자기 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호오호성이라는 게 뚫렸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고 특히 그 전현백 대표님한테 느꼈고 그리고 토니 로벤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커너팅하는 그 방식들이 약간 비슷해요. 토니 로벤슨이 이렇게 1대1로 레이저 코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감정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자살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가 이런 것들을 코칭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다 완전히 지우고 자기 정체성을 지운 다음에 그 사람 안에 존재해서 그 사람의 그 세계에 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했고 그리고 1대1로 많이 이걸 하다 보니 비슷한 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114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난 되게 롤모델을 사용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의 이제 신접하고도 맞닿아 있죠. 토니 로빈슨. 이제 베푸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는 게 이 사람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그 토니 로빈슨 베푸는 사람 이렇게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마지막 말을 저는 이제 베풀 때 지칠 때 저 사기도 당하고 저는 돈 벌면서도 사기 많이 당했고 몇 달 전에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제가 항상 그 영상을 보는데 존나 베푸라고 합니다. X나 베푸라. 존나 베푸세요. 그러니까 삶의 비밀을 베푸는 거에 있다. 근데 그걸 난 믿지를 못했던 거지.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믿게 된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지. 왜냐면 그냥 믿고 싶은 거였어, 저는. 보면 4년 동안 믿고 싶었던 건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열이 받고 투사가 일어나고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화도 많았고 제가. 근데 그거를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되돌아오는 걸 제가 체험을 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뿌렸던 씨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지금. 그것들이 느껴지니까 완전하게 믿게 됐고 이제는 그 영상을 보면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1년 전만 해도 나는 베푸는 게 그게 신념이니까 그냥 그런 거지 다른 사람들은 따라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나에 대한 그 완벽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베풀면 무조건 돌아오고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 베푸는 거하고 가짜 베푸는 거 구분도 잘해야 돼. 내가 진짜 의도가 있는가. 거기 의도가 있는가. 의도가 있으면 무조건 느끼게 되거든요. 의도가 없이 도와주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항상 의도가 있게 도와주니까 매처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의도를 지워버려야 돼. 그리고 언제 돌려받을지 모른다는 그 적축이라는 거를 계속 상기를 해야 돼.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는 뭐 10년 뒤에 되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시기가 다를 뿐이죠. 그거를 저는 아는 사람들을 1대1 코칭을 4년 동안 하면서 완벽하게 느껴서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이걸 깨닫기도 하고 2년 뒤에 깨닫기도 하고 뭐 말해주자마자 깨닫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아는 존재의 가능성이 있고 그걸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계속 믿어줬을 때 그것들이 그 사람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 뿐이지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견디기만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대표님 그런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최근에 그거를 믿고 싶었다고 했는데 베스트하게 했던 사례.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대구에 그 이성호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이성호 대표님. 제가 대구를 한번 1년 전인가 한번 내려갔다 왔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엄청 뭐 발전된 상태가 아니어서 카페만 좀 보고 왔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의 말을 거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거르지 않고 믿었던 거죠. 이거 해봐라 그러면 그냥 하고 자기의 사업에 또 적용하고 뭐 꼭 나랑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내 방식을 자기 사업에 체화시킨 거예요. 근데
단 한마디를 거르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거의 실체를 딱 봤는데 1년 딱 1년이 됐는데 저보다 더 뛰어나다고 저는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직원을 다 바꿨어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이걸 하고 있고 자기가 못하는 걸 직원들이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쿠팡 2억 정도 매출 나오게 만들고 카페에서는 순수익 2천 정도 나와서 총 한 5천 정도 순수익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계속 해라. 그럼 무조건 된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그 중간에 뭐 알아듣는 사람도 3-4명 있긴 하지만 아주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냥 흡수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300-400명의 컨설팅 중에 이거 그러면은 완벽하게 흡수한다면 이건 진짜 맞는 거라는 내 확신이 그 실체를 보고 그 직원들을 보고 그 큰 공간을 보면은 공간을 내가 그 계약하라고 했을 때 이게 다 채워질 거라고 확신을 줬어요. 내가 무조건 채워질 거라고 확신을 줬는데 진짜 다 채웠어요. 이게 말의 힘과 믿는 정도 그리고 흡수조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게 이렇게까지 파괴력을 할 수가 있구나. 그걸 확신을 가진 거죠. 뭐 그거 이외에 뭐 짜잘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제가 지금은 레벨이 더 올라가서 돈 버는 게 너무나도 많아져서 뭐 다른 거는 너무 많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일축하더라도 뭐 그런 사례를 하나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잊지 않고 저를 계속 고마워하고 저를 언급해 주시고 잊어야지 정상인데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베풀었을 때 어느 정도 나도 받았구나 라는 거를 확신하게 됐죠.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은 여기서 이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 사람들 대표님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잡담으로 쳐도 좀 죄송하고 근데 그 안에 진실이라는 게 있고 돈을 행복하게 정말 같이 행복하게 버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대표님들하고 내가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대표님들하고 지금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어요. 직원들만이 아니라 저는 대표님들하고 협업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고 그게 뭐 얼마를 벌고 몇 천을 벌고 몇 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세팅됐을 때 이거는 당연하게 딸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마인드적인 것들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 기술적인 거를 학습을 하셔서 한다면은 돈 버는 건 굉장히 쉬워요. 말이 쉽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니는 이렇게 했으니까 쉽다고 말하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쉬운 걸 여기서 증명하고 있거든요. 진짜 쉽다는 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저만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시면 여기 몇백 명의 사람이 다 증명한 것들이니까 그거를 한번 흡수를 한번 100%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비판의식이나 이런 걸 내려두고 네. 흡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